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국어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구애문평 잘 보셨나요? 아이고, 참 의미가 조금은 퇴색한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구애문평이요, 한 줄 평을 딱 하면 쉽다. 두 줄 평을 해볼까요? 쉽다. 너무 쉽다. 뭐 이런 거예요. 알았죠? 그만큼 학생들이 조금은 쉽게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애문평 점수가 수능 점수라고 착각할 것 같은 학생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구애문평은요, 절대로 수능 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100점 맞았네. 됐어, 국어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수능날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해설 강의를 지금 다 찍고 나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서 얼굴이 초췌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정말로 치열하게 저는 오늘 하루를 보냈거든요. 아침부터 해설 강의 준비하고 여러분도 남은 70여일 동안 정말로 치열하게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능날 웃을 수 있습니다. 자, 구애문평 점수는 수능 점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애문평 점수는 수능 점수가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돼요. 10년 전인가요? 유월무평이 98.1등급이었고요. 구월무평도 98점이 1등급인 데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 제자 중에 6월 100점, 9월 100점인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되게 기세에 등등했습니다. 선생님, 저 둘 다 100점이에요. 이제 국어는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과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수학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지 마라. 구월무평 점수는 수능 점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친구의 행동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는 거만했죠. 그리고 수능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4등급. 이렇게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므로 끝까지 예민하게 여러분의 국어에 대해서 반응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거는요, 우선은 구애문평 이후에 만점학습법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지만 우선은 구애문평을 좀 더 분석해 볼게요. 자, 구애문평 보시면 보기 전에 유월무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무평의 1등급 컷에 보니까 90점입니다. 화작이요. 엄매는 84, 85점이었어요. 자, 표준 점수를 보시면요, 만점이 140점, 144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중요한 것은 모평에 이 유월무평은 어렵기도 했지만 표준 점수도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화작과 엄매 사이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났었죠. 자, 9월에 볼게요. 9월에 보면 표준 점수가 130, 131점이에요. 되게 낮습니다. 한 가지 더. 1등급이 98점인데요. 여기 1등급이 96점, 97점이에요. 화작과 엄매 사이도 별반 차이가 없고요. 매우 쉬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가볼까요? 왜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두 가지, 그래. 첫 번째 뭘까? 화작에서 엄매로 많이 왔다는 거. 두 번째 뭘까요? 쉬웠다는 거예요. 둘 다 쉬웠다는 거예요. 엄매도 쉬웠습니다. 그렇죠? 화작도 쉬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1등급의 차이가 화작과 엄매에서 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수능 때도 이렇게 나올까요? No. 절대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문제가 1등급을 갈랐다. 오답 베스트 5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유월무평은 압도적인 한 문제. 그렇죠? PCR 지문의 보기 지식 문제가 1위였고요. 자, 문학의 현대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거의 다 독서였습니다. 그런데 구월무평에서는 좀 달랐어요. 화작 같은 경우는요, 문학이 2개, 독서 3개고요. 엄매 같은 경우는요, 문학 하나, 엄매 하나, 언어, 문법이죠. 그럼 독서 3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간 문학이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좀 이따 이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이 문제가 바로 고전시가 문제인데요. 오답률 베스트 5의 1위 문제입니다. 화작도 1위, 엄매도 1위 문제야. 요거 34번 문제 마지막에 요거죠. 보기 제시한 문제인데요. 보기에는 가와 나의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가와 나가. 그쵸? 오케이. 그리고 가와 나를 읽었고요. 문제를 풀면요. 답은 몇 번이었냐면 2번이었어요.
근데 학생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번 선지가 47%가 썼거든. 요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 건데 학생들이 시문학을 풀 때 자꾸만 고전 시간을 한자어로 푸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문맥적 의미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줄만 보고 푸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자, 봐봐. 그럼 부용장 적막하니 여기 가볼게요. 부용장이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리소니 뭐가? 검은 곳 소리가. 그 앞에 보면 녹기금을 비껴하나 섞어 탔어요. 탔더니 스푼 소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 옥수에 타는 수단 나의 솜씨는 옛소리 같다마는 부용장 적막하니 적막하다가 뭐야? 고요하고 쓸쓸하니 누구 귀에 들릴 수 있겠느냐? 아무 사람의 귀에도 들릴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지? 그렇지. 내가 우리 님에게 이 소리를 들리고 싶은데 님이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들려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이렇게 문맥적 의미가 파악됐다면 이번 서지 가볼게. 부용장 적막하니 뉘기에 들릴 소리는 끊고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No. 선생님 여기요. 외부와의 단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외부와의 단절이라는 말이 교감을 거부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죠. 단절된다는 것이 단절된 거야. 피동이야 얘들아. 한마디로 하면 이미 없기 때문에 나 혼자 그냥 방에서만 있는 거지. 얘가 교감을 거부한 게 아니죠. 그쵸? 오케이. 그러므로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한 단계 더. 나는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혼자일 수밖에 없어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교감을 거부했다는 말이 틀렸어요. 그럼 답은 2번이야. 이렇게 말해야지. 교감을 추구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4번을 가볼까요? 삼춘하류 가볼게요. 보시면 여기 있어.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 없다. 경치가 시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가을달 방에 들고 시소리 상이 올 때. 시소리 뭐야? 그렇죠. 귀뚜라미 소리야. 귀뚜라미 소리. 상에 온대요. 그럼 뭘까 상은? 그렇지. 상에서 막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 거야.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앱만 많다. 잠깐. 삼춘하류다. 춘 꽃과 버드나무야. 이걸 모르더라도 꽃 같은 거 알겠지?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이 없대. 뭐라고? 시름 없대. 근데 얘는 뭐야? 긴 한숨 지는 눈물이야. 그러면 눈물과 시름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네. 그쵸? 그럼 이 삼춘하류 호시절은 매우 아름다운 자연 배경에서 시름이 없는 모습이고 얘는 지금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대비되겠고요. 이 호시절에 화자는 방에만 있는 거니까 단절되어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봅시다. 삼춘하류는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한다. 맞죠? 그쵸? 그쵸? 겉에는 외부는 너무 아름다운 배경이 있는데 나만 보다 이렇게 외롭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충분히 문맥적 의미를 갖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자, 요 지문. 재밌어요. 메타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세계의 뜻한 유니버스를 합한 거래요. 이거 재밌었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오답률이 높은 것은 16번이었습니다. 그런데 16번에서 보기에서 바로 요 말 동작 추적 센서 이게 포인트였어. 자, 봐봐. 앞부분에 A 부분에 우리 뭐가 있었냐면 동작 추적 센서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니? 그렇지. 근데 동작 추적 센서가 뭐 하는 거였어, 얘들아?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거였어. 그렇지? 그런데 보시면 동작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동작 추적 센서도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거겠지. 거기에 뭐가 있다? 키넥트 센서라는 게 있는데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 등이 구성되어 있다 이거야. 적외선 카메라는 광원에서 발산된 적외선이 피사체 표면에 반사되어 수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이 피사체가 누군지를 봐야 돼. 피사체 누굴까? 바로 여기 사용자겠죠.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거니까. RGB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 제시한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다? 신체 부위에 대응되는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3D 골격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결국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뭐야? 아바타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볼게요. 1번 커넥트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말도 안 돼. 실제 공간이죠. 사용자의 동작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글리도 물체 간의 거리도 아닙니다. 실제보다 사용자의 동작을 측정하는 거야. 밑에 봐봐. 사용자의 춤추는 동작. 그렇죠? 밑에 보니까 사용자의 걷는 자세 동작이죠. 여기 보면 관성 측정 센서가 바로 이동 속도를 변화율을 체크하는 거야. 4번에 보시면 사용자의 골격의 이미지인데 얼굴 표정 변화도 어떻게 보면 동작이라 볼 수 있지. 5번도 보시면 뭐 있어? 동작 정보를 파악한다. 다 동작이야. 근데 얘는 뭐야? 동작이 없지. 답은 1번이죠. 이렇게 풀면 되게 허무하지 얘들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요거 20%짜리 요거 있죠. 왜 틀렸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얼굴에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봐갖고 얼굴에 점 하나만 있으면 여기 표정, 얼굴 이런 표정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지. 그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답 베스트 3번을 한번 가보면요. 엄매 학생들한테만 좀 해결되는 건데 엄매 학생들 요 문제 틀린 사람들 조금 반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접사, 파생어에 대한 겁니다. 이게 답이 지금 4번인데요. 2번과 5번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 4번 가볼게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 이 사동사를 뭐야? 시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게 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리뷰 가볼까요? 밀치다가 밀게 하다. 말이 안 됐지. 너 왜 나 밀치니? 밀게 하니?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깨뜨리다 봐봐. 그럼 깨게 하다. 봐봐. 예를 들어서 컵을 깨뜨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컵을 깨게 하다야? 말도 안 되잖아요. 답은 4번이잖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부사와 결합하여 동사다. 여기 끄덕. 의태부사네다. 출렁. 반짝. 그런데 이다. 끄덕인다. 출렁된다. 반짝거린다. 이렇게 되죠? 됐죠? 오케이. 그럼 동사가 된 거고. 부채질. 부채명사. 나물 명사야. 자, 요거 어근에다 동그라미 표시했고요. 질과 풋. 감. 휙. 빼앗다. 기. 자, 그럼 접사 세모가 붙어서 품사가 안 바뀌어야 돼. 부채 명사고요. 부채질도 명사입니다. 나물도 명사고 풋나물도 명사죠. 감다는 감는다니까 동사고요. 휘감는다 동사야. 빼앗는다 동사고요. 빼앗긴다 동사입니다.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5번 선지도 맞는 선지다. 자, 오답률 베스트 5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1교시 행동 강령. 잘 봐봐. 여러분이 이제 구연평을 봤으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현장 학생들한테 이 말을 되게 강조해요. 요 시험지가 여기 있는데 자 봐봐. 시험지가 여기 있는데요. 요 시험지를 보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 행동 강령은요. 누구나 갑과 을, 병 다 달라야 돼. 그쵸? 여기 볼게. 두 학생이 있어요. 여기 목동고 학생이야. 선생님 현장 강의 학생들인데요. 90점에 3등급이고 얘도 90점에 3등급이야. 제가 90점에를 뽑아왔어. 봤는데 얘는 뭐냐면 독서 3개 틀렸고 문학 하나 틀렸어.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 얘는 순서를 엄매 풀고 문학 풀고 독서 푸는 애고 얘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엄매 풀고 문학 풀고 독서 푸는 애야. 근데 얘는 시간이 남았어. 얘 몇 분 남았는지 아세요? 15분 남았대. 이번엔 충분히 15분 남을 수 있겠지. 그런데 솔직히 엄매를 틀렸어. 특히 매치 한 문제 틀렸어. 깜짝 놀랐죠. 결국은 뭐다? 덤벙덤벙 거리는 애고요. 얘는 꼼꼼한 애야. 그래서 마지막 질문 우리 그 메타버스 질문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3개 틀린 거야.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에게 선생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피드백을 준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어떻게 줘야 될까? 이 친구한테는 얘야 너는 정답이 나오면 빠르게 넘어가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너는 5개에서 전부 다 봐 라고 얘기해 주겠죠. 행동 강령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만의 행동 강령을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하셔야 되는데 행동 강령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모르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 강의를 들으면 돼요. 자, 개정수능 핵심 기출 예시문항 6월 9월 모평을 통해서
행동 강령을 총정리할 거고요. 각 영역별 독해, 문제풀이 원리 완벽 정리하고요.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다 정리해 줄 거야. 내용으로 취하하는 수능 기출을 통해 행동 강령을 체화하는 것까지 갑니다. 자, 필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지문은 이렇게 읽어라. 지문에 대한 행동 강령.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문제에 대한 행동 강령도 나올 거야. 그다음 또 자,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이 지문은 이렇게 풀고 그렇죠? 오케이. 자, 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하고요. 화작과 언매 행동 강령 150가지 정도가 있어요. 150가지 정도도 싹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선생님 그 현장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EBS 연계문학 총정리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EBS 연계문학이 매우 많이 나왔죠. 우선 보면 배비장전, 규현가, 종가 이렇게 세 작품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세 작품 너무 적게 나온 거 아니에요? 세 작품이 어딘데 얘들아. 그렇죠? 그런데 옆에 봐봐. 궁극의 백작품. 바로 뭐다? 이 교재. 어이구 무거워라. 이 교재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이 교재에 어느 부분에 나왔냐면 그렇죠. 최중요 부분. 제가 이거 분홍색이 최중요거든 얘들아. 여기 보이지? 분홍색. 여기부터 계륵인데 이 분홍색 부분에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 바로 궁극백작품이고요. 자, 비문학 잠깐 얘기하면요. 비문학도 EBS 연계예요. 물론 얘네들과 얘는 소재형인데 이 자유지에 대한 거는 대단히 연계발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궁극의 작품 얘기하면요. 방쌤만의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업무 삼는 작품을 수록했고요. 아마 궁극의 작품 들으신 분들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야 벌써. 왜냐면 벌써 완강이 돼 있거든. 그리고 이 완강이 되는 궁극의 작품에 선생님이 초압축 버전까지 같이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자, EBS 연계문학을 100% 기억하게 나게끔 선생님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소설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생애 감각 나오면요. 이렇게 자습서식으로 좀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필기도 딱 돼 있고 그 다음 키포인트와 핵심 문제 그리고 이렇게 분석지까지 이거 선생님 진짜 어디 다친 거다. 알았죠? 연구실에서 치면서 언제 끝나지 하면서 쳤던 겁니다. 그리고 덜긋거리도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요. 어디까지 했냐면 전체 줄거리의 교재 수록 부분이 무엇이다 라는 거 제3인간형 선생님이 요즘에 밀고 있는 작품이야. 그 다음 이렇게 필기도 나와 있고요. 당연히 보기, 키포인트도 나와 있고 핵심 문제 이해를 도와주는 해설 그 다음 덜긋거리에 혹은 교재 미수록 부분 이 부분도 추가해놨어요. 아셨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나오더라도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기출을 통해 행동 강령 정리. 두 번째는 뭐라고요? 궁극의 백작품. 그치? EBS 문학 총정리.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능력을 좀 향상시켜야겠죠. 아마 파이널 때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푸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재수생들 이거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고 성적이 오릅니까? 절대. 선생님은 현장 강의에서 10회분 모의고사를 강의하게 되는데요. 뭐 이번 주부터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모의고사 딱 끝난 다음에 뭐냐면 저희는 한 10분 정도 요 작성 시간이 있어요. 바로 요거야. 어이구 이렇게 많이 해. 이 구연평 대비로 또 상상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했는데 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요. 상상 1차 몇 점이다 라고 했고요. 틀린 문제와 별표치 문제를 이렇게 쓰게 했고요. 두 번째는요. 시간까지 한번 써봤네요. 두 번째는 문제점을 각 영역별로 쓰게 했어요. 해결책도 따로 쓰게 하고. 자 봐봐. 그럼 문제점과 그거에 따른 해결책. 그치? 오케이. 여기 볼까? 비문학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고. 뭐야? 문법 비문학이야. 언어와 매체니까. 그 때문에 문제를 잘못 풀었다. 더군다나 첫 문제에 긴장을 많이 했다. 긴장도 많이 했대요. 자, 봐봐. 제일 처음 보는 문제에 당황하면 그 다음 문제가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시험지 풀기 전에 15분 한번 하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문제를 푼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의 비문학 지문에서 읽을 때는 예시도 살펴보며 좀 꼼꼼하게 비문학을 읽는다. 조급하지 말자 이거야. 저는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도 해줬으면 좋겠어. 문법 비문학이 글이 기니까 너는 문법 비문학을 먼저 풀지 말고
언어의 문법의 낱개 문제 풀고 문법 비문학으로 돌아와라. 그게 훨씬 낫다. 이 얘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인강학생들도요. 문제점을 분야별로 한번 다 적어보세요. 실전급까지. 그렇죠? 그 다음 해결책을 나름대로 써보고 해결책이 해결 안 돼! 라고 하면 뭐야? Q&A 남기는 거야. 17번에 2번 선지 근거 뭡니까? 이건 해설지 보면 해결되지. 선생님 17번에 2번 선지와 4번 선지가 두 개가 남았어요. 이렇게 두 개 남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식의 질문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이 성적을 올리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전체 총평 내가 잘한 세 가지 써보고요. 이건 계속 유지해야겠지. 내가 부족한 세 가지 이건 하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 내가 가장 궁금한 세 가지. 자 봐봐. 언어 파트에서 비문학 지문에 제시된 문제를 풀 때 그 비문학 지문을 다 읽어야 되나요? 만약에 기업과 니은을 언급했다면 그 주위 부분이나 그 부분이 포함된 문단만 읽고 문제를 푸는 거는 무리일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 조교들이 현장 조교들이 아예 안 읽고 발제독하는 것은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읽는 게 좋아요. 대신 아는 개념이면 번호를 매기면서 빠르게 읽고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천천히 표시하면서 읽어주세요. 이해가 안 된다면 독서지문처럼 메모도 하며 정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선생님의 멘토링 조교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업을 선생님 저는 현강 못 들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한테는 누가 있어요? 저희 직원들도 있고요. Q&A가 있잖아요. Q&A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야. 매주마다 모의고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풀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최고의 수능 점수를 위한 7가지 학습법을 얘기할 거야. 첫 번째를 가볼게. 자, 6월, 9월 모평이야. 이 분석을 완벽하게 하시고 뭐한다? 약점 체크해놓고요. 두 번째, 수능 전까지 미진한 문학 문법 개념 하셔야 됩니다. 꼭 약속했어. 세 번째, 독서 문학 융합 지문. 특히 독서에서 가나 지문, 과학 지문 두 개가 결합될 수 있다. 문학 융합 지문, 가가 비문학이고 나가 문학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요번에 6월, 9월 안 나왔지만 혹은 가가 요번에 현대소설 나왔고 나가 시나리오가 나왔어. 이런 것들 철저한 대비. 정보가 많은 독서 지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PCR 지문처럼. 예비문항 올해 6월 9월 모평을 통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평가원의 유형을 대비해야 되고 행동강령 정리해놔야 되는데서 EBS 연계, 수특수한 완벽하게 대비하십니다. 그 다음 실전 연습을 통한 시간, 멘탈 관리 등의 행동강령을 총정리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선생님은 파이널 강의, 궁극의 백작품, 초합식 버전, 수능국어 1교시 행동강령을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촬영하고 자료도 만들 거야. 그렇죠? 여러분의 점수가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구평 점수가 수능 점수가 구평 100점인데요. 수능 점수 100점 이거 아니야. 100점 맞은 사람은 100점 유지하고 그렇죠? 100점이 아닌 사람은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11월 18일 날 수능 딱 끝나고 나서 씩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합시다. 선생님도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강의에서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